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소설가 한강 씨가 선정됐습니다. 한국 사상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이고 아시아 여성 최초 수상인데요.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발표가 됐는데 정말 말 그대로 깜짝 발표였어요. 네, 저도 어저께 처음 속보 접하고서 네.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정말 흥분되는 소식이었는데요. 먼저 스웨덴 할리먼의 발표 장면과 한강 씨의 인터뷰부터 보시겠습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for her intense poetic prose that confronts historical traumas and exposes the fragility of human life. I'm so surprised and I'm honored. It's very peaceful evening. I was really surprised. I don't drink, so Okay. I'm going to have tea with my son and I will celebrate it quietly. 네, 아들과 이제 저녁 식사를 막 마칠 때쯤에 누군가부터 이제 전화가 와서 소식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인터뷰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차분하고 담담하게 말씀을 하셔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네, 할리먼의 발표를 보면은 역사적 트라우마와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작품들을 썼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떤 작품들이 좀 주목받았을까요? 네, 한강 씨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소설이 2007년에 발표한 채식주의자인데요. 그 주인공이 육식을 거부하면서 겪는 이제 우리 안의 폭력을 고발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으로 2016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상을 받았고요. 작년에는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수상을 했는데 이건 역시 한국인 최초였습니다. 2014년 발표한 소년이 온다는 5.18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건데요. 이제 개인의 상처에서 세대를 관통하는 트라우마로 주제를 확장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맞아요.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내 인생을 바꿔놨다 이런 인터뷰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인가 작가가 소년이 온다. 애정이 남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가 개인이 광주와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에 광주에서 태어나서 9살 때까지 이제 광주에서 자라났고요. 또 과거 인터뷰를 보시면 그 서울로 이사를 한 뒤에 아버지로부터 그 80년 5월 광주에서 학살된 이들의 모습을 다룬 사진첩을 접하게 됐는데 그 10살 때 본 그 사진첩은 내가 인간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된 비밀스러운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작품에 임했고 또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과거 인터뷰 한번 보겠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아주 고통스러운 소설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밝은 쪽으로 가고 있는 소설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저의 질문들을 조금은 변화시켜준 소설이기도 해요. 이 소설을 정말 젊은 세대, 어린 학생들이 읽어서 뭔가 광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꿈 같은 일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900명의 증언이 있는 제 5월 민중항쟁 사료집 이걸 이제 완독을 했는데 그 증언을 한 사람들 중에 여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여성을 그렇게 많이 배치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요. 저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어요. 그 한강 씨 아버지가 소설가 한승원 씨잖아요. 네. 오늘 소감을 밝혔죠. 네. 뭐 소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너무 갑작스러웠다, 당혹스러웠다.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당혹스러웠던 이유에 대해서는 할리먼 심사위원들이 보통 나이든 작가나 나이든 시인을 선택을 해서 우리 딸은 몇 년 뒤에나 타게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탄다고 생각은 하셨나 보네요. 네네. 그래서 발표 일정까지 뭐 깜빡 잊고 자리에 누우실 정도로 네.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자로부터 처음 이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 가짜뉴스에 속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믿기가 어려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와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한참 뒤에 소통이 돼가지고 우리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50분에서 전화를 받았대요. 스웨덴으로부터 7시 50분에 받고 15분 뒤에 기사를 내보낸 거죠, 그 사람들이. 와, 그럼 기사 내기 15분 전에야 수상자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런 거죠. 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 한강 작가님은? 그런데 보니까 저도 실감이 안 나는 느낌이었어요. 아, 본인도 실감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런데 그 어젯밤에 보니까 네. 세상이 꼭 빨갛 뒤집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 놀랐네요. 다 놀랐는데 외신도 놀랐다는 반응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여성 작가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한 건 123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또 여성 작가로서도 18번째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국적의 작가가 수상한 것도 중국 작가 모옌 이후에 12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점들도 물론 놀라운 일이지만 이제 외신들이 정말 놀랐던 거는 수상자 발표 전에 이제 뭐 후보군들이 거론이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네. 근데 이 한강 작가의 이름이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예상을 뒤집은 결과라서 더 놀라웠고 또 한 작가의 수상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강 씨 작품이 청소년 유해 도서로 지정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 얘기가 다시 소환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이 네. 작년 11월에 성 관련 도서를 폐기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학교 측에 내려보냈는데요. 이때 이제 보수 학부모 단체가 학교 도서관에서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를 가지고 있으니 이걸 폐기하라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 기자회견 등을 이제 참고용으로 공문에 같이 보냈다고 하는데요. 실제 이 지침에 따라서 이제 성교육과 성평등 도서가 꽤 많이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성교육 도서 폐기 목록에 이 한강 씨의 채식주의자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일자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제 실태 조사만 한 것이지 폐기하라는 지시는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소환된 게 있죠.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것도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강유정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힌 내용인데요. 국정감사 도중에 이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소식이 전해졌다. 그래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박수치며 기뻐했다. 하지만 그래도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서 한강 작가는 2016년 문학의 블랙리스트로 분류됐던 작가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는 함부로 행정과 정치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 한강 작가가 맨부커상 수상을 했었잖아요. 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축전을 거부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강 작가의 아버지가 아까 그 소설가 네. 한승원 씨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축전을 안 보내주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요. 딸은 박근혜 대통령의 축전을 반가워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노벨문학상 수상은 뭐 한국 문학사의 획을 그은 뭐 큰 경사가 분명하고요. 그렇죠. 네. 네, 한강 작품들은 이제 수상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불티나게 팔리면서 뭐 품절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출판계는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한국 문학의 붐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높아지는 한국 문화의 위상만큼이나 뭐 문화 관련 정부 정책이나 뭐 정치권의 시각들도 좀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